안녕하세요. 파츠언니입니다. 오늘도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의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장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라 해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 31페이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진다. 말은 신이 사람에게만 부여한 위대한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야말로 웃음이다. 지구상에서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이다. 웃음은 말을 부여하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웃음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또한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머는 신이 창출한 최고의 능력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머라는 위대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유머를 통해 창출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마음의 컵에 유입되는 물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컵 안을 맑은 물로 채우려면 평소 입에 담은 말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은 늘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을 자주 한다. 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더러운 물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컵 안의 물은 점점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나쁜 일이 발생할 전제 조건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요컨대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해버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 충격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야. 사람은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스스로 찾아내어 쓸데없이 고민한다. 더구나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은 더러운 물이 되어 마음의 컵에 유입되기 때문에 컵 안의 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맑아질 수 없다. 즉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맑은 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나는 행복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사용해보자. 이 말이 컵 안에 유입되는 말에 맑은 물에 해당한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면 컵 안의 물은 점차 투명해진다. 그러다가 결국 컵은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바뀐다. 말은 에너지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 고마운 일이 찾아온다. 더구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만들어지는 파문처럼 몇 배나 거대해진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처음에 던진 돌의 크기, 즉 처음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개의 돌이 하나의 파문을 만든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개의 돌이 만든 파문은 점차 그 반경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말을 하는 타이밍. 나는 행복해. 언제라도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든 그저 문득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해보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그냥 중얼거린다. 나는 행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는 쑥스러우니까 혼자 있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혀 쑥스러울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면 혼자 있을 때 해보면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입버릇이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올 뿐이다. 사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어색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입버릇으로 만들면 쓸데없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머리가 알아서 상황을 맞춘다. 재미있는 점은 나는 행복해를 입버릇처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왜 행복한지 그 이유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비밀은 사람의 머리에 감추어져 있다. 아무런 맥락 없이 말을 하면 사람의 사고 회로는 창란 현상을 일으킨다. 이 창란 현상을 멈추기 위해 머리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몸이 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찾는다. 사람의 머리는 공회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맞추려 한다. 그럴 경우 다음과 같이 행복한 이유를 자유롭게 찾아내서 입 밖으로 표현하게 만든다. 그래,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나는 행복해. 주변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힐날할지 모른다. 그런 비난에는 귀 기울 필요가 없다. 그저 행복과 관련된 내용을 말로 표현하면 된다. 한편 나는 행복해 라는 말과 대치되는 것이 한숨이다. 한숨을 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행위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다. 아울러 소망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위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숨이 가장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즉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된다. 이로써 한숨의 나쁜 부분이 점차 엷어지고 행복감이 두터워질 수 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 산다. 따라서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평범하고 단순하다. 나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요금이 비싼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산의 진미를 맛볼 때만 행복을 느끼는 듯하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여겨진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체로 인생이란 평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평범하고 단순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